오늘은 가짜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보통 감정이 잘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분노할 때도 아우 짜증나, 슬플 때도 아우 짜증나, 두려울 때도 아우 짜증나, 아니면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해요. 막 화가 났는데도 두렵고 불안해, 슬픈 건데도 두렵고 불안해. 이런 것들을 라켓 감정이라고 해요.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. 아이가 형아한테 장난감을 뺏겨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아이는 그게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두려운 건지 스스로 잘 몰라요.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. 형아가 장난감을 뺏어가서 화가 나는구나, 말도 없이 휙 가져가 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 하고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는 그제서야 난 지금 화가 나는 거구나 하고 알아요. 근데 만약에 아이에게 아이 시끄러워 울지 마 하고 혼을 낸다든지, 혹은 혼내지는 않더라도 형아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하고 옳고 그름만 말하고 있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뭔지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성인으로 자라면 라켓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어요. 내 진짜 감정을 모르고 사는 거죠. 그 감정이 라켓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, 어렸을 때 그 감정은 허용이 된 것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슬퍼서 울면 아니 사내 자식이 왜 울어 하고 슬픔은 허용이 안 됐는데 화를 내는 건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허용이 됐던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라는 라켓 감정으로 살아가겠죠. 그건 허락된 거니까. 물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. 라켓 감정은 만성적이고 자주 느끼는 감정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갖는 감정이기도 합니다. 어렸을 때 막 슬퍼하면서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되었던 그런 사람은 계속 슬퍼하고 우는 라켓 감정을 갖겠죠. 내가 최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자주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라켓 감정일 확률이 높아요. 물론 모든 라켓 감정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. 화가 나더라도 웃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있을 때는 라켓 감정, 가짜 감정으로 이렇게 웃을 수는 있겠지만, 중요한 건 내가 의식하고 일부러 웃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맥없이 웃고 있는 건지 구분은 해야겠죠. 이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해요. 자각. 만약에 내 감정을 알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한다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. 우리가 카페 가면 왜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. 10번 찍으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바꿔줘요. 마찬가지로 우리의 라켓 감정이 차곡차곡 스탬프를 찍어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탬프를 교환하는 시기가 와요. 어느 날 폭발적인 무엇으로, 아주 극단적인 무엇으로 바꿔먹게 되는 겁니다. 그 스탬프는 남이 찍어준 게 아니라 내가 찍은 겁니다. 어떤 감정이든 남이 나에게 넣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. 네가 나를 화나게 하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화는 네가 나에게 넣어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.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올라온 것 뿐이에요. 상대방은 그 화가 올라오도록 영향을 줄 뿐입니다. 물론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지대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. 그래도 그 감정은 남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거예요. 스탬프는 내가 찍는 거예요. 그 말은 즉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안 찍으려면 안 찍을 수 있다는 거죠. 스탬프를 안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때그때 마일리지를 쓰면 돼요. 그때그때 표현하면 돼요. 감정에 찌꺼기를 남기지 말라. 분명 저 사람에게 내가 언짢은 감정이 있는데 삭히고 참고 억누르고 아니면 라켓 감정으로 막 짜증이나 내면서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 메시지, 네가 이렇게 하니 내 마음이 이러이러해, 이렇게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.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화는 분명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. 평소에 잘 생각도 안 했던 내 마음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상대방에게 막 오픈해야 되고 당연히 어렵죠. 하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. 대화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크리에이티브하고요. 예상치 못한 윈윈이 있어요. 처음에는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점차 대화 기술도 생기고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 진정한 인간관계도 생기고 스탬프도 찍지 않게 되고,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죠.
이 정도 결과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할만하지 않아요? 아이메시지, 즉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어떠해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.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럴 때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또 솔직하게 아이메시지로 말하도록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. 난 당신이 지금 답을 정해놓고 말한다는 생각이 들어.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져. 나는 대화를 하고 싶어. 마음을 나누고 싶어.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이것도 진짜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까지 해도 안 먹힐 수 있어요. 그러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.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. 가족이라도. 가족도 좀 떨어져야 용서할 수 있거든요.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아도 나라도 분명하게 내 감정을 알고 표현했고 나라도 나를 위로해주면 돼요. 그리고 무엇인가 너무 많이 쌓여서 도저히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다면 심리상담을 받으세요. 가면 방망이도 두드리고 샌드백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그릇도 깨고 뭐 이런 활동들을 시켜주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감정 정화를 도와드려요. 그러니까 스탬프를 지워준단 말이에요. 여러분도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.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으시길 바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.